정치권 이슈 중에 가장 뜨거운 이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정치권 이슈로 국한 짓기보다는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갖고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 얘기를 해볼게요. 동아일보 오면입니다. 언론중재법 얘기인데요. 민주당이 외신 기자들을 이제 모아놓고 설명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외신들이 그 자리에서 민주당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국내외 언론 99%가 언론법을 반대한다. 그런데 강행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했는데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한번 어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취지는 대단히 좋습니다만은 지금 진보 언론 단체나 전 세계의 언론 매체들, 국내외 언론 매체들이 거의 제가 생각하는 거의 99%가 이 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반대하는 쪽의 입장들이 좀 많이 보도가 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요. 언론의 피해자 단체들은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민변이라는 변호사 단체에서도 더 강력한 법을 해야지 이 정도는 너무 약한 법이다라고 해서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 반대의 목소리나 입장들이 커 보이는 것이지 찬성하는 입장이 없는 게 아니고 찬성하는 입장들도 열심히 성명도 발표하는데 어제 수십 개 이 해외 언론들 이제 기자를 불러 초청해서 이 설명의 자리를 가진 거예요. 프레스센터에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질문도 나왔습니다. 이제 저희가 일부만 보여드렸습니다만 김용민 의원이 이제 그냥 의원이기도 합니다만 민주당 내 미디어 혁신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가장 핵심적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어제 언론법 간담회에서 이제 외신 기자들의 송곳 질의가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언론중재법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의 대상에 외신들도 포함이 됩니까? 질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김용민 의원 미디어 혁신 특위위원장이 외신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일본 기자가 참석했던 일본 기자가 그거는 문화체육관광부 답변과 다른데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답변에는 우리 외신은 포함 안 된다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이러니까 김용민 의원이 문화관광부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좀 사정을 알아보고 일단 답변을 드리겠다. 하지만 본인은 그렇게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부분은 이제 하나에 있었던 일화고요. 하나의 예고요. 지금 유용화 교수님, 네. 30일에 의원총회가 잡혀 있어요. 이제 본회의도 있지만. 그런데 그런 가운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 신중론 또 속도 조절론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일 날 본회의 상정하기 전에 민주당에서 의총을 열어서 의견을 수렴하고요. 또 이것이 이제 야당에서 워낙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필리버스터로 하면 이제 생중계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여야 의원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논거 틀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앵커께서 잘 설명하셨지만 두 가지 점이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언론사와 현업 기자들은 이 법이 통과되면 기존의 법이 있는데 언론중재법에 손해배상 소송할 수 있는 법이 있는데 왜 징벌적으로 하느냐, 5배나 하느냐. 그렇게 되면 언론 자료가 위축되고 현업 기자들의 취재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실제로 언론의 역할, 언론이 그동안에 했던 고유의 역할이 있죠. 권력에 대한 견제와 비판, 또 사회 부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축소된다.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제 민주당이나 다른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동안의 언론의 자유가 지금 언론 등록 단체가 한 9,700개 된다고. 그래요? 네. 근데 거기서 쏟아냈던 단독, 특정, 또 의혹 이 보도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로 인해서 국민의 실생활에서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언론중재위에서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있어서의 그 피해가 제대로 보전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거든요. 연간 한 4천 건 정도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실제로 대부분 이제 승소율도 적고요. 34%밖에 안 되고 거기서도 약 50% 이하가 500만 원 이하의 그 비용밖에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피해받은 사람들이 보전이 안 된다는 거. 뭐 잘 아시겠지만 가짜 만두 사건, 또 이제 그 뭐죠 카스텔라 체인점이 다 망해버렸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언론사에는 보도했지만은 네. 그것이 피해자한테는 제대로 안 된다. 그래서 징벌죄로 하자. 징벌죄라는 것이 허위를 사실을 알고서 보도하는 왜곡 보도, 조작 보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서 언론사가 피해를 받는 경우는 좀 드물다, 상당히. 왜냐하면 그걸 알고서 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징벌적 손배자라는 것은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국민의 실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예방적이고 선제적 성격의 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부분을 통해서 언론사도 그동안에 좀 남발했던 보도의 어떤 언론의 자유라는 부분 속에서 보도가 굉장히 남발됐었잖아요. 정제되지 않은 측면들 이런 부분들도 좀 정제하고 스스로 좀 자기 그 사실 확인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하고 반면에 이제 사회적 책임도 강화하고 그러나 이제 문제 제기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주당이라든가 국회에서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어떤 부분들이 독소 조항인지 많은 부분을 수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있다 그러면 시행령이라든가 그 외에 또 취재의 자유가 위축된다 그러면 보안법도 좀 만들 수 있다고 보여요. 이게 통과된 다음에 언론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 법률이라든가 이런 것 좀 해서 이것이 좀 사회적 합의 속에서 근데 사실상 굉장히 필요해요. 국민들은 원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저는 지혜롭게 좀 모아졌으면 좋겠다. 막 그냥 전면전하고 부딪히고 싶고 말이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궁금증이나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국민들은 원하고 있다는 게 유영하 교수님의 이제 그런 말씀이셨는데 그러면 이 우려를 나타내는 언론인들은 혹시 자기 밥그릇 챙기기 또는 자기들이 위축될까 봐 목소리를 내는 건가? 그리고 또 여기에 외신도 우려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송영길 대표는 뭣도 모르는 소리 하고 있다. 이렇게 또 일갈을 하기도 했습니다. 외신들도 우려를 나타내는 게 문인철 평론가님 글쎄요. 자신들의 활동이 위축될까 봐 할까요? 아니면 정말로 이게 애초에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언론중재법의 성격이 조금은 지금 변해가고 있잖아요. 애초에는 뭐 유튜버들의 쏟아내는 무책임한 그런 것을 규제하려는 게 담기려고 했는데 지금 그건 쑥 뒤로 빠지고 기존 언론들이 상당히 지금 옥죄는 법이다. 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뭐 포함이 안 된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답변을 했는데 김영민 의원은 또 그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김영민 의원은 여당의 민주당 소속입니다. 이러한 큰 법을 진행하면서도 당정 협의를 제대로 안 했구나 하는 것은 이제 지적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새벽 4시에 통과시키면서 자기들 이렇게 의견 몇 마디 해가지고 그 중요한 사항들을 막 빼버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이 중요한 법을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근데 민주당이 지금 하려고 마음먹으면 못할 게 없죠. 올 초에 부동산 3법, 임대차 3법이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장이 얼마나 혼란해졌습니까? 전세가 오르고 또 수도권 집값 오르고 그 피해를 지금 고스란히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책이나 법이 이렇게 정해지면 얼마나 그 뒤에 후폭풍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3법은 한편은 이해도 돼요. 민주당이나 지금 현 정부가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냥 민간의 힘, 그냥 민간의 시스템에 의존해서 갈 뿐이지 정부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고 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다 치고 그러면 이 언론에 관한 이 법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왜 이렇게 강행 처리할까 그런 의아심 들거든요. 지난번 그 부동산 3법 때문에 4월 재보궐선거에 본인들이 참패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잘못하면 우리가 이번 다음 대선에서 크게 영향받을 수 있겠다. 그렇게 고민을 해볼 텐데 그 몇 사람의 의원 빼고는 고민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손익계산가 다 끝났구나. 욕을 먹더라도 이 법을 통과시켜서 딱 해놓고 나면 이제 어떤 소리들도 고발, 고소로서 언론의 입을 막을 수 있겠다. 그러면 거기서 오는 득이 더 크니까 지금 설령 단시간에 욕을 먹더라도 비난을 받더라도 처리를 시키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손익계산서가 벌써 다 나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리하게 법을 추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이 우려가 정말 제 개인만의 우려에 끝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지금 진행상을 보면 제 개인만의 우려로 끝날 사안이 아닌 것 같아요. 조선일보를 보니까요. 일단은
청와대 분위기는 어떤가 그걸 좀 싣고 있는데 조선일보 사면입니다.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깨알 지시를 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언론법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더라 이렇게 제목을 달았네요. 그러면서 청와대 주변에서는 이 언론중재법을 강행하는 것은 정권의 부담이 된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 자유 의지가 확고하다. 이런 말들을 이제 주변에서 이제 뭐 이 기자들이 취재해 보면 그런 분위기를 전하는 것 같습니다. 참모회의에서는 언론법을 논의한 것처럼 보인답니다. 강행 처리된 입장 표명하지 않을까 대통령이 그런 가능성도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기사 하나 더 보고 우리 최민희 의원님 얘기 들어볼게요. 중앙일보 사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여당 의원들이 모두 다 강경 목소리 이거 본회의 30일 본회의 때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 일부 의원들은 우려의 목소리 그게 이제 언론에서는 뭐 신중론, 속도 조절론 이렇게 표현됩니다만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상민 의원입니다. 중앙일보 사면 보니까요. 고의 중과실 추정 등 심각한 독소 조항. 이제 왜 독소 조항이라 보냐면 이 부분 이제 입증 책임을 언론사에 이제 지운 거예요. 언론 자유 본질 침해 민주주의 위협한다. 이렇게 언론중재법을 비판하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시행되면 고발 기사는 취재가 불가능하다. 수정 보완해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된다. 여당은 강성 친문 세력을 의식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 이렇게 자기의 입장을 밝혔는데 또 언론사에 계셨던 우리 최민희 의원님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독소조항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입증 책임을 언론사에 지었다는 거는 저는 제가 읽은 법조문과 달라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시민단체들에서는 시민들의 언론에 의한 피해 구제하겠다는 게 가장 중요한 측면인데 시민들에게 입증 책임을 100% 뒀기 때문에 이 법에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론사에게 입증 책임은 안 둔 것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 문제 네. 제기는 그것도 제가 확인해 볼게요. 일부 조항은 이제 언론사에 이제 진 것으로 돼 있는데 그건 좀 그 부분은 차후에 확인해 막판에 보겠습니다. 바뀌었는지 그건 제가 네네. 모르겠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입증 책임 전환 부분은 안 받아들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고의라든지 뭐 피해를 입은 정도라든지 이런 표현이 모호한 거 그건 맞습니다. 근데 현재 언론 피해 구제법에도 이게 그 진실이 아닌 보도라는 것으로 징계할 수 있는 보도가 들어 있거든요. 그러면 진실이 아닌 것은 모호하지 않은가? 그래서 그 모호성을 극복하는 게 과제긴 한데 유독 이거는 이번에 개정안만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건 과제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조선일보가 얘기한 언론법에 대해서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발언하면 그 순간 뭐 저는 나라가 뒤집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언급 안 하는 건 적절한 처신으로 보이고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열심히 취재한 흔적이 있는 보도 그것이 설사 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붙 보도를 하더라도 그 복붙한 기사가 열심히 취재한 기사의 보도를 복붙한 거면 괜찮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가짜 뉴스예요. 허위, 왜곡, 조작 보도.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언론인들 일부의 걱정, 되게 언론인들도 연령에 따라 다른데 여론조사 해보면 크게 보면 6.5 대 3.5 정도고요. 그러니까 35%는 찬성하는 언론인들이 있고 젊은 층으로 내려오면 찬성 비율은 조금 높습니다. 해보면.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사실을 추적하다 보면 그게 결과적으로 진실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추적 과정만 증명하면 문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분위기가 너무 호들갑스럽다 이런 생각입니다. 거꾸로 이 조항 잘 네. 살펴보면 5배라고는 하지만 5배 이내예요. 5배 이상이 아니고. 이 5배가 하한이 아니라 상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판단은 법원에 맡겨진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법원이 언론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쪽으로 늘 판결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거꾸로 저는 이게 약하다고 생각하는 쪽이어서 지금의 이 분위기는 너무 과열됐다.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 대선 앞두고 추진하기 때문입니다. 대선 앞두고 추진하다 보니
그 문재인 정부를 흔들던 일부 언론은 이걸 흔들기를 위하여 더 크게 보도를 하고 또 야당은 당연히 대선 전략으로 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게 대선을 앞둔 손익계산으로 보면 결코 유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 그래서 거꾸로 가짜뉴스를 없애겠다는 충정이 있는 것이 아닌가. 거꾸로 그렇게 보는 네. 입장이고 그러면 이제 30일 날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 정도 와서 포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게 여론 지형을 쭉 보면 이게 언론법을 강행하는 것에 대한 찬반을 물으면 강행하지 말라가 많아요. 그런데 이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을 만드는 것을 물어보면 찬성이 여전히 50% 훨씬 넘거든요. 그래서 저는 혹시 야당과 협의할 수 있다면 마지막에 본회의 앞에 수정안 낼 수 있거든요. 정말 야당이 걱정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수렴해서 지금은 통과시킬 수밖에 없고 이게 나중에 우려보다는 네. 긍정적인 요인이 더 많게 연착륙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일부 신문 제목에는 언론중재법 처리가 주말이 기로다. 왜냐하면 여야가 그냥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여야 수뇌부가. 그러니까 뭔가 주말에도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하지 않을까. 아마 이제 그런 전망 내지는 예측 기사일 수 있어요. 주말이 기로다. 뭔가 분주히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조선일보 일면 볼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당에서도 속도 조절론, 신중론이 나오는데 이걸 이제 행동으로 구체화한 의원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여당의 7인인데요. 송영길 대표에게 언론중재법 30일 처리를 미뤄달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본회의가 잡혀 있고요. 본회의 직전에 의원총회도 민주당은 지금 소집해 놓은 상황입니다. 30일 처리를 미뤄달라. 누군가 볼게요. 노웅래, 오기형, 이용우, 장철민 이렇게 언론사 이제 기자 출신 의원들도 있고요. 청와대도 강행 처리 우려 전달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일단은 완고합니다. 입장에 변함이 없다. 30일 날 처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당은 이런 분위기인데 정미경 의원님이 계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뭔가를 할 수 있는 뾰족수가 있습니까? 없어서 슬프죠. 그래서 저도 나와서 이렇게 국민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법이 뭐가 문제이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사실 지금 국회는요. 이렇게 비정상적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민주당이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그러면서 막 법을 만들어내요. 오죽하면 윤미향 의원은 자기 자신을 위한 법을 막 만들잖아요. 일명 윤미향 보호법. 이런 일은 정말 그 전에 없었어요. 아무런 어떤 정권이 있었어도. 그것도 너무 황당무계한 일인데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보세요. 사법 피해자를 우리가 도와주자, 구제해주자 그러면서 검찰 개혁을 들고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초반에. 그래서 검찰 개혁해야지 하고 국민들께서 박수를 쳐주셨어요. 근데 조국 사태를 딱 보면서 야, 이게 검찰 개혁이 아니고 검찰 장악이었구나. 이걸 확인하신 거죠. 물론 저는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 검찰 개혁이 아닙니다. 이건 검찰 장악입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지금은 다 아셨어요. 이제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가짜뉴스 피해자, 언론의 피해자를 위해서 지금 이 법을 해야 된다고 지금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거의 반대하고 있습니다. 외신도 반대하고 있어요. 그럼 보세요. 왜 이런 법을 하려고 하지? 더군다나 대선을 앞두고 이렇게 무리하게? 그건 이겁니다. 이 법을 내용을 보면요. 다 모든 사람이 가짜뉴스의 그러면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제외해 준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법에 의해서 소송 제기 못하는 사람. 그게 누구냐면 고위공직자와 대기업 임원이래요. 아니 무슨 근거로 고위공직자하고 대기업 임원은 뺍니까? 이상하죠. 그러면 이 법으로 인해서 특혜를 받는 수혜를 받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전직 고위공직자입니다. 전직 고위공직자는 왜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생각을 해봤어요.
이 법의 시행일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지금 민주당이 하려고 하는 그 시행일이 내년 대선 이후예요. 그러면 내년 대선 이후에 전직 고위공직자가 되는 대표 선수는 누구예요? 문재인 대통령이시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언론은 웬만하면 쓰면 안 돼요. 쓰면 다 걸려요, 이 법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대선 앞두고 왜 이렇게 무리하게 해야 되냐. 혹시 문재인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 지금 침묵하고 계시잖아요. 청와대는 이 법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계시잖아요. 과거의 공수처나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말을 내놓은 게 청와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조용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혹이 있으니까 언젠가는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께 이 법에 대해서 설명하셔야 됩니다. 이건 문재인 보호법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런 법 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야당에 대해서는 너네는 왜 대안을 안 내놓냐? 이거는 언론의 자유를 불태우는 법이에요. 그러면 언론의 자유를 불태운다는 건 민주주의를 추락시키겠다고 하는 건데 민주주의를 추락시키는 법을 악법을 만들겠다는 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겠어요?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야당은요. 그냥 민주당이 금나와라 뚝딱 하듯이 그냥 가면 가요. 너무 슬픈 일이에요. 지금 현실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데 국민들께서 이 내용을 많이 알아주시고 네. 그다음에 이번 대선에서 심판해 주십시오. 지금 반론 기회를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 관계상 최민희 의원님과 유용하 교수님께서 저는 아니에요. 양보를 해주시면 유용하 저는 교수님, 아닙니다. 네네. 그러면 1분을 유용하 교수님께 드려서 반론을 겸한 얘기 듣고 예, 간단하게 다음 하겠습니다. 얘기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네네. 반론할 이유는 뭐냐면 좀 네네. 안타까워서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언론의 자유라는 문제하고 헌법에 보장돼 있는 기본의 기본권이 인격권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충돌하고 있는 거거든요, 현재. 시대 흐름상 이제는 언론의 자유도 이제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너무 과다하면 국민의 인격권이 침해된다. 그래서 국민의 인격권을 더 보장해야 된다. 그게 피해구제법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자꾸만 정치화되고 있단 말이죠. 정치화돼서 문 대통령 뭐 퇴임이 위하는 거 아니냐. 근데 거기도 분명히 그 면책정을 넣었단 말이에요. 공공성에 관한 보도. 예를 들면 최순실 사건이라든가. 분명히 넣었어요. 이 문제가 넣었고. 그리고 이 법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대 국회에서 워낙 피해 구제에 대한 목소리가 국민들이 높으니까 약 40개 법률안이 발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근데 그것이 자동 폐기됐어요. 만료돼서. 용기 있는 국회의원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다음에 21대 국회에서 16건이 발의됐다. 이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처음에 뭐 3년이다. 징법불조소재는 3배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 사회가 변하고 있는 흐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가 좋지만 너무나 과다했다. 네. 그것이 국민들에게 실생활에 피해를 주고 있다라는 자꾸만 논거가 나오니까 국민의 인격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 이런 흐름이거든요. 근데 이거 자꾸만 정치화돼 버리면은 네. 제가 봤을 때 지혜로운 해결책이 안 나온다. 네. 문인철 평론가님도 이제 발언 신청하셨으니까 송구하지만 문인철 평론가님까지만 얘기를 듣고요. 다음 기사도 저 여기 있어요. 아우성 치고 있으니까 다음 얘기를 가야 되니까 문인철 평론가님까지만 이 관련해서 추가 발언 듣고 가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네, 설명해 주시죠. 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미경 의원님께서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관련 사항을 이렇게 많이 설명을 했는데 이 언론법이 또 꼭 그 사항만 아니다. 시간 관계상 정미경 의원도 그 나머지 이야기를 못 하실 것 같은데 이것은 언론의 족쇄를 채우는 정말 악법 중에 악법이다. 그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이 부분은 아직은 글쎄요. 시간이 남아있다는 표현이 글쎄요. 어떻게 이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30일 날로 시한은 잡혀 있는데 그 사이에 혹시 정치적으로 어떤 일단 원만한 처리, 합의가 일단 있을지 일단 오늘 내일 주말 상황을 좀 봐야겠습니다. 관심 있게요.